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2023년 1월 5일 뉴욕 증권시장의 키포인트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예상보다 많은 직원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언젠가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미 하원은 아직도 스피커가 없습니다. 하원 의장이 없습니다. 1월 3일 3회에 걸친 하원 의장 선거도 실패했고 1월 4일 3번에 걸친 하원 의장 선거가 실패했습니다. 오늘 과연 하원 의장이 선출될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씹는 것입니다. Chewing things over.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S&P 500 지수가 0.75%, 나스닥 지수가 0.69%, 다우 지수가 133포인트 상승하는 등 소폭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세신이었지만 투자자들이 신규 일자리 데이터와 연준 의사록은 고려했기 때문에 다소 고르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12월의 일자리 보고서도 금요일 아침에 나오므로 시장 관찰자들은 여전히 이번 주에 또 다른 빅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미 동부 시간 오후 12시 55분을 기준으로 시황과 함께 향후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페드가 하이킹 모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고용 데이터 신호 후 다우는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임을 보여준 후 주식은 더 낮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는 가운데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고용 데이터가 나타난 후 목요일 주식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70포인트 1.12%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컴파지트는 각각 1.15%, 1.33% 하락했으며 테슬라 주가는 오늘도 3% 이상 하락했습니다. ADP 개인 급여 보고서에서 고용주들이 12월에 23만 5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다고 발표한 후 주식은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임금도 예상보다 많이 올랐는데 이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또 다른 신호입니다. 아침 늦게 주간 실업수당 청구가 기대치 이하로 떨어졌고 계속 청구가 감소했습니다. 모건스탠리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오피스의 마이크 로웬이 가르트는 내일 고용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이 더 나아지겠지만 예상을 상회하는 민간급여와 실업수당 청구는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력적이라는 징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규모 감원을 발표한 유명 기업들에 뒤이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압력이 기업의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고용이 눈에 띄게 둔화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움직임은 거래자들이 혼합된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고르지 못한 거래 세션을 따릅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 혼합된 경제 데이터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11월의 구인 구직 및 노동 이중일 졸트즈 보고서는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노동자들에게 뜨거운 시장이 남아있는 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ISM 제조업 지수는 해당 부분에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에 투자자들은 고용 및 시급에 대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위해 12월 일자리 보고서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연준이 다음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높은 인플레이션의 신호가 될 수 있는 임금 상승의 큰 이득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버게이트 베드 베스 앤 비욘드의 큰 하락은 정오 이삿짐을 강조합니다.
다음은 목요일 거래 세션 동안 가장 큰 주식 움직임 중 일부입니다. 실버게이트가 4분기에 대규모 고객 인출을 발표한 후 암호화폐에 중점을 둔 은행의 주가는 42% 이상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주식은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12월 말 디지털 자산 고객의 자산이 38억 달러로 3개월 전보다 6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또한 인출을 충당하기 위해 50억 달러의 부채 증권을 더 많이 매각하여 7억 1,800만 달러의 판매 손실을 입었습니다. 베스앤비욘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용품 소매업체는 현금이 부족하다고 보고한 후 24% 급락했으며 예상보다 약한 판매를 이유로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파산 가능성 외에도 구조조정, 추가 자본 모색 및 자산 매각을 포함한 금융 옵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램웨스턴 홀딩스 식품 가공회사는 분기별 수익 및 수익 추정치를 깨트린 후 9% 급등했습니다. 램프웨스턴은 또한 전체 연도에 대한 재정 지침을 높였습니다. 2020년까지 견조한 출발 후 금융주가 고전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 내내 시장이 혼란을 계속함에 따라 금융주에 대한 새로운 연승 행진은 목요일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이낸셜 셀렉트 섹터 SPDR 펀드가 오후 거래에서 거의 1% 하락했습니다. 펀드는 지난주 2거래 2거래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인베스코 KBW은행 ETF는 약 1.3% 떨어졌습니다. 경기 침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일반적으로 고금리 수혜자로 여겨지는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CBOE 글로벌 마케츠 CME를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업그레이드 거래소는 CBOE 글로벌 마케츠 및 CME 그룹 방어적인 전망과 파생상품 거래량 증가 가능성을 언급하며 목요일 중립에서 아웃퍼폼할 것입니다. 또한 애널리스트 가우탐 사완트는 낮은 목표 다중평가 수정으로 인해 CBOE에 대한 목표 가격을 159불에서 144불로 낮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종가 대비 약 16%의 상승 여력을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3년 동안 산업옵션 거래량은 잠재적인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확정될 수 있으며 우리가 보기에 CBOE의 확고한 지수 옵션 단지는 고객이 단기, 1일 만기 및 글로벌 옵션을 빠르게 채택하는 가운데 성장을 위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독점적인 SP500 빅스 옵션에 대한 수요라고 그런 메모에 썼습니다. 한편 CME의 최근 밸류에이션 하락은 매력적인 진입점을 만들었다고 사완트는 덧붙였습니다. 그의 191달러 목표 가격은 수요일 종가 대비 12%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트레이더가 작업 직장 데이터를 소함에 따라 정오에 주식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 대한 두 건의 보고서가 연준이 금리 인상 속에서 버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후 목요일 정오에 세 가지 주요 평균 지수는 모두 마이너스 영역에 견고하게 들어섰습니다. 다우산업 평균 지수는 410포인트 1.23%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 컴포지트는 각각 1.12%, 1.08% 하락했으며 테슬라 주가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구매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다비스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투자는 이제 기술의 선두주자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분석가 길 루리아는 고객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이 도구를 통합하면 10년에 한 번 구글의 검색 지배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매수 등급으로 주식에 대한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눈여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포인트. 아마존은 더 큰 감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Amazon friends bigger the job cuts. 아마존은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8,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할 계획입니다. 11월에 CNBC는 15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아마존이 10,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일즈포스를 포함한 다른 기술 회사들이 급여를 삭감한 후에 나온 것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직원의 1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 CEO 앤드 제시는 정리 해고에 대한 뉴스 보도가 직원 감축을 공개하려는 회사의 계획을 폭파된 후 수요일 저녁 직원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제시는 회사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에서 하지만 우리 팀원 중 한 명이 이 정보를 일부에 유출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더 일찍 공유하여 나에게서 직접 세부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의 하나의 시사점입니다. 사전에 중요한 정보가 누설이되면 빨리 재빠르게 경영자가 근본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키포인트. 언젠가, sometime. 패드 회의록이 앞으로 더 많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는 주식은 얼리 게인, 이익을 줄였습니다. 연준은 수요일 12월 정책결정회의 의사록을 발표했습니다. 중앙은행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배를 너무 많이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가 인플레이션이 2%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제공할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관찰했으며 이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준은 2월 1일에 끝나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인상할 거로 예상되지만 거래자들은 그것이 12월의 0.5%포인트 인상보다 더 작은 인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네 번째 키포인트. 콕스, 모바일 시장에 합류. 콕스, joins the mobile fray. 비상장 케이블 및 인터넷 거대 기업인 콕스 커뮤니케이션은 고객에게 전국적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정거래 경쟁업체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미국 여러 지역의 18개 주에서 7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콕스는 콤캐스트 및 차터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과 비슷한 가격의 플랜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케이블 및 인터넷 제공업체는 특히 더 많은 사람들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해 케이블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광대역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해 왔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 다섯 번째. 림보에 있는 의회. Congress in Limbo. 림보란 결단을 기다리는 불확실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요일 미국 하원은 연사 없이 3일째 접어들어 연방정부의 상당 부분을 혼돈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연사가 선택될 때까지 하원의는 선서를 할 수 없습니다. 수요일 공화당 지도자인 케빈 메카시는 작지만 완고한 극우파 의원들이 투표가 계속됨에 따라 의사봉을 차지하려는 시도에서 3번 더 실패했습니다. 오늘 또 시도합니다. 도널드 전 대통령의 새로운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를 반대합니다. 공화당이 언제 교착 상태를 깨뜨릴지는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지도자 뉴욕의 하킴 제프리는 연사로 지명한 민주당원들은 그들을 혼란에서 구제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국 의회에 하원 의장을 뽑지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진 겁니다. 미국의 정치가 왜 이 정도까지 와 있는지.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센츄리즘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공주의, 소위 모든 그 사상의 스펙트럼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뭉쳐야지 이렇게 극우 극자가 특히 극우들 중에서 자기 당의 하원의장을 일부가 반대하여 그것을 하원의장이 없는 의회를 만든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2023년은 지난해 많은 주가 밸류에이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서는 금년도는 황금밭을 주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공부하는 자세로 접근해야 이 기회가 내 것으로 됩니다. 남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내동매매하지 마십시오.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판단이 설 때까지 섣부르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해주시겠소. 또 하나는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보다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